생겼어요. 그죠? 내 기후에 맞지 않게 농사해놨는데 이 사람 이래 하니까 그름을 주라 말아요. 참 많이 헷갈려요. 대비장사 오면 그럼 하라 하고, 그죠? 상하장사 오면 그럼 하지 말라 하고. 그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결을 해드리고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최고 먼저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해달리 원래 받아봤습니까? 뭘 받습니까? 예? 추수기 언제고? 일요일이 밑에 있는 거, 그죠? 그걸로 놀러 가지. 근데 아니에요. 농사 짓는 사람은 음력과 양력을 안 하나지, 그죠? 우리는 작은 글자를 봐야 돼. 큰 글자는 월급 받아 먹는 사람들, 우리 계장님들도 월급 받는 사람들은 큰 글자를 봐야 돼. 우리 농사 짓는 사람은 작은 글자를 봐야 돼. 오늘이 뭐냐면 소환이지, 그죠? 소환. 소환 때 대안이 소환집에 갔다 얼어 죽었다 그런 옛날 어른 속담이 있습니다. 소환 대안 지나가면 얼어 죽을 내 자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원래 2월 1월 20일이 대안이에요. 한 달에 소환 대안이 같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구정 밑에, 그죠? 구정 밑에 대안이던데 벌써 해동 다 했어요. 2월달이 되면은 나사가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추수 설 딱 쉬고 나면요 바로 입동이에요. 입동이 아니고 입춘이에요. 그죠? 바로 봄이에요. 그런데 원래 유일하게 4월달에 들어요. 4월 6달이에요. 그죠? 자, 작년에 사과 농사 지으면서 정부에서 아까 졸업회의했다 그랬지, 그죠? 많이 쏟았으니까 많은 편이지, 그죠? 그나마 정선에는 그나마 눈이 좀 왔어요. 우리 저 아래는요, 눈 한 개도 안 왔어요. 눈이 안 왔습니다. 작년 봄에 혹시 꽁알 본 사람 있습니까? 꽁알. 꽁 알아? 뭔지 봤어요? 옛날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주위에 꽁이 높은 데 가서 알을 놓으면요, 거의 비가 많이 와요. 내가에 가서 안 오면요, 거의 비가 없어요. 작년에는요, 회원가에 가서 다 꽁을 났습니다. 우리 집 바로 앞에서 꽁을 놨었어요. 비 안 왔잖아요. 장마 왔던가요? 비 안 왔어요. 그래서 자연과 같이, 동물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인데, 우리는 그걸 가만하게 컴퓨터가 나오고 전화가 나오고 바람에 잊고 살아왔습니다. 농사를 지어면서요. 그죠? 옆집 아저씨가 사람방에 가서 대화를 했었는데, 우리는 컴퓨터가 대화를 했어요. 저랑 이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문제성이 생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간 글자를 보지 말고 음력과 양력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죠? 자, 1월 2월달에 소환, 대안, 입춘, 우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자, 음력으로 1월 6일경에는 대안이 더 춥다는 의미지만 우리나라에는 소환 때가 더 춥다. 오늘 소환인데, 그죠? 소환인데 옛날 속담에 대안이 소환집에 놀러가다 얼어 죽었다. 대안 소환 지나고 나면은 얼어 죽을 내 아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봄이 해동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대안은 앞에서 이야기했지 음력 1월 20일, 올해는 1월 20일이 대안이에요. 그래서 겨울 추위를 매듭을 짓는다는 뜻으로서 대안이지만 실제로 소환 때가 덜 춥다라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어른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추입니다. 2월 2일경에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입춘 때 뿌리를 뽑아서 세 가닥의 뿌리가 세 개가 내렸으면은 그에 풍년이 들고 한 가닥이 두 가닥이 있으면은 풍년이 든다고 하고 옛날에 보리밥도 많이 했습니다. 보리밥에다가 그죠? 보리 많이 밟았잖아요. 뿌리를 뽑아보고 세 가닥 같은 거 밟을 필요 없다 하지 마라. 뿌리가 두 가닥 한 가닥이잖아. 냉이를 안 익기 위해서 뿌리를 많이 밟았습니다. 보리밥에 우리 초등학교 때니까 합쳐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선생님이 보리밥을 많이 밟았어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렇게 살아왔고 우수 2월 19일경은 봄을 나리는 단비가 대지를 적신다. 또 겨울에 어떤 대지가 녹아 물이 많아진다. 그래서 우수, 그죠? 그런데 만물이 솟아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내리는 빗물을 받아 부부가
같이 마시고 동침하면 아들을 낳는다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며느리 아들 못 낳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네가 아들 못 낳고 꾸벅하지 마시고 무슨 날 빈부를 받아서 같이 보면은 동천한 아들 낳나 이런 어른들 내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전정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전정 작업을 하려고 이걸 해야 되고 뭐부터 해야 될지 정말 황당합니다. 세월은 자꾸 빨라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농사를 지어오면서 내가 필요할 때 놀러도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가면 갈수록 수레들이 자꾸 바빠져요. 안 그렇던가요? 엄청질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를 전정작업 미끄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전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전정을 하면 손쉬운 농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냥 따라서 너한테 뺏겼어. 그죠? 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전정 5번인데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행대로 하니까 정말 힘들었었어요. 너한테 의지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서 본인이 직접 전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두 분. 그럼 좀 너한테 이따가 해서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냥 해요? 본인이 안 돼. 아, 본인. 그럼 본인한테 왜 손을 안 들었어요? 어? 자, 그래서 전정사라 그러면은요, 자기가 이 밭에 와서 전정을 했으면요, 그 사람은 분명히 다음에 사과가 어떻게 된 전정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돈만 받고 가는 게 아니고 와야 됩니다. 전정사 전정하러 와가지고 작년에 사과 밑밭을 땄으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끊고 뛰고. 그래서 전정사라면요, 내 밭에 와서 사과 올해 밑박스를 땄으니까 물어봐야 돼요. 작년에 밑박스를 땄으면 100박스를 땄으면요, 그 다음에는 한 박스는 105박스가 나오면 해주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이 살아가는데 생활 리듬이 안 깨집니다. 원래 100박스 따고 다음에 가서 90박스 따버리면요, 할 말은 있어요. 내년부터 얘기를 하겠지, 그죠? 아니에요. 정정사가 할 일 같으면은 내가 선생님 댁에 전정을 하러 갔더니 나한테 의뢰를 내는 것 같으면요, 분명히 1년에 2번 와야 돼요. 나가 고객이잖아, 그죠? 나의 고객이잖아. 착화가 어떻게 됐으며 수학계 깔이 어떻게 났으며 분명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왔을 때 주인 없었어요. 주인은 거의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안 오잖아요. 돈은 언제 비싸게 받아갈 거예요, 그죠? 하루 일하면 뭐 20만 원, 15만 원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거 완전 도둑놈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화상병도 불안병 많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죠? 해발이 400, 500, 600 정도 되니까 불안병 크게 문제성은 안 일으키고, 사과는 정말 정선에는 동사집기가 처음 참 부러운 것이 이것이에요. 난 평지가 아니고 딱지다. 여기 문제성이지. 평지만 됐더라면 이카면 더 좋은 집이 있을 거예요. 내가 조정요 우리 물륜 목사님 가서 우리 지장님 가서 저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사과를 많이 달아놓는 상태에도 꽂는 거 엄청 좋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대만저지 우리 농장에 가서 봤는데 정말 꽃눈이 엄청 정말 크게 도장기라고는 없는 거예요. 열매만 따고 갖고만 되는 이런 형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저 아래쪽에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사과를 원합니까? 작은 사과를 원합니까? 큰 사과. 네? 큰 거. 그럼 여기 지금부터 죽은 여자들인데, 그죠? 사녀자는 아무도 없네, 그죠? 그렇잖아, 그죠? 그렇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 절대 큰 거 가서 사주고, 아버지 돌아가시 지세상에 올라가고 큰 거 찾지, 그죠? 저하기 먹으려고. 이제 바꿉시다. 이제 사녀자가 돼봅시다. 아버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좋은 거 사다 드리고, 나 돌아가시면 안 해도 돼요. 좀 안 아파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자,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정은 광, 투광성,
방제전과 결실 확보 수세 안정입니다. 그래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돈 요게 정말 잘못됐습니다. 요거 나왔을 적에는 그나마 그래도 살기가 빼앗았었는데 요 할머니 나와서부터 문제성이 생겼어요. 조그마한 애기들 동안 5만원짜리 주면 잘 받는데요. 100만원짜리 주면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 돈을 부고 농사를 지어하기 때문에 또 문제성이 생겼습니다. 사과하고 대화를 해야 돼. 사과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 돈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 농사는 잘 지나놓고 한 2, 3일 만에 보면 농사 끝이 비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성이 됐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 자, 전쟁을 하려고 게 너무 들이하다 보니까 가위가 안 들고 손이 안 들고 어떻게 전쟁을 했냐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죠? 옹이가 생긴 거예요. 옹이가. 그렇게 도장성이 많이 생기고 나무의 수분이 잘라지고 나무 옹이가 많이 생기고 가지에 바람이 째지기도 많이 하고 또 응성한 거예요. 그래서 딱 덜시 끊는 법을 배워야 된다. 꽃눈을 알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마 작년, 저작년에 올해 같은 게 그랬을 거예요. 꽃눈이라 생각하고 전쟁을 했는데 나중 관계는 꽃이 한 잎을 다 베렸다 얘기합니다. 그죠? 잎을 다 베냈다. 그러면 자 이걸 어떻게 알아봐요? 또에서 보고 하나 어떤 사람 보면 알지만 최고 먼저 알기. 아직 전쟁 안 하셨지 그죠? 네,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전쟁을 어떻게 꽂힌가를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땜비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꽃은 이렇게 생겼는데 손으로 같이 잡아 보십시오. 요 손톱으로 딱딱 눌리면 아플 거예요. 그죠? 아프면 꽃눈이에요. 안 아프고 얘랑 폭신폭신할 거예요. 그건 이미 꽃이 죽었다 하는 거예요. 잎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끊고 싶은 가지에 가가지고 요 밑개가 되는 건 눈질러 보는 거예요. 그죠? 요것도 요 하게 요 눈질 보고 아 야물다 아프다. 내가 못하면 집사람하고 같이 가고 너는 요거에 밑개인 거 샤리 봐라. 그럼 5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 물어봤잖아요. 그죠? 안 물어보고 끊으려고 그냥 끊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물어봐야 돼. 세월이 변했어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내년부터 지금 해도 됩니다. 아주 전쟁을 좀 늦게 하실 분들은요. 지금 가서 사과 꽂히다 싶으면 끊으세요. 끊어가지고 수반에 대고 방에다가 꼽아서 꼽아 놔주십시오. 21일이 되면 꽃이 핍니다. 20일.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12월 20일 크리스마스를 하는 거예요. 20일쯤 기준해서 12월 20일쯤 해가서 끊어 25일 사이 크리스마스 사이에 내가 꽂히다 싶으면 끊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반에 갖다 놓고 내가 사는 텔레비전에다 갖다 내놓으면 또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물이 벌금 그러니까 물을 바꾸면 절대 안 됩니다. 물을 바꾸면 꽃이 안 피는 거예요. 나무의 수액이 나와서 그 나무의 수액이 흡수를 해야 꽃이 핍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아줌매들은 물이 이렇게 피기 싫다고 그건 보기 싫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대로 그 물을 그대로 남기면 21일에 18일 20일이 되면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개를 꼽았는데 8개가 피면 80%고 그죠? 5개가 피면 50%예요. 8개 이상이 피면 강제징을 해도 돼요. 3개는 내가 피면 강제징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물어봐야 되겠지, 그죠?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결실의 소득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세월이 하면 그것도 귀찮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작년부터 어떻게 하냐면은 내년에 꽃을 미리 피하고 있어요. 나무에서. 홍로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보통 잎을 따기를 8월 15일부터 시작해서 도양지 제거하고 9월 따라서 10월 한 20일에 10일쯤 가서 그 한 나무에 한 가지에 5나무를 한 떼어 나눠 가서 한 가지씩 잎을 다 따버리는 거예요. 싹 따버리는 거예요. 따고 나면요 10월 말경쯤 되면 꽃이 핍니다. 꽃이 피는 거예요. 아 내가 꽃눈을 5개 나갔는데 꽃이 5개 다 폈다. 100%지 그죠? 아 그러면은 나는 강제적으로 해야 되겠다. 약정적으로 해야 되겠다. 남한테 물어봐야 돼. 여지가한테 물어보지 말고 요런 것만 해서도 여러분들은 전쟁하기가 엄청 수월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자 그래서 너무 안 하는 짓을 그래서 또 변했습니다. 또 변해서 내가 그것도 하기 싫어요. 그러면
기술사한테 의뢰를 하십시오. 우리 집에 꽂는 분화도가 몇 개나 되는 거, 우리는 현미경도 없고 모르겠노. 이거 좀 몇 개 좀 꺾어갖고 와갖고 씌우십시오. 그죠? 대장님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주지 그죠? 해준다 하잖아요. 그러면 단장 가서 꺾어다가 와놓고 우리 꽃을 100개를 갖고 10개를 꺾어 왔으니까 이 10개가 꽃이 됐는가 안 됐는가? 아마 정선에는 거의 80% 이상 꽃이 다 됐을 거예요. 그죠? 아, 그러면 강정증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렇게 들어가면 전쟁이 엄청 수월합니다. 아, 내가 꽃눈이 10개 됐는데 10개에 대해서 이쪽에 꽃이 피신 게 강정증을 해야 되겠다. 사람이 다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는데 요삭한 사람이들 그죠? 공판장에 사과 파러 가고 다 만들 옆집 아저씨 5만원짜리 받으면 아이고 나도 큰 사과 따야지 내년에 강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것도 그렇게 와서 실천하면 돼요. 그런데 작심삼일 필요해. 3일만 보면 옆집 아저씨 술 먹다 앉아서 친구도 술 먹다 보면 잊어버렸어요. 내가 필요 대충 되겠지. 그렇게 대충까지 지금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꽃눈을 확실히 알고 농사를 짓자. 자, 그러면 여러 개 생긴 이것도 꽃이겠지 생각했습니다. 이건 꽃이 아니고 잎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는 원래 꽃이 잎으로 다 변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꽃이 아니었어요. 옷 만드는 법을 또 배워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나는 오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분명히 숙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꽃을 이렇게 만들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을 하는데 나 그거 다시 여러분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 여러분들이 질문을 저한테 해야 되겠지. 그죠? 1시간 후에 꽃은 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